발제를 정광선 기자님한테 부탁을 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약 25분간 발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정광선입니다. 황해 대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 발표 들으면서 좀 살짝 후회를 했었는데 제가 느낄 자리가 아닌 것 같아서 너무 훌륭한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이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살짝 후회를 했었는데 그래도 부족하지만 이제 불러주신 박선영 사장님과 이재호 소장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일단 북한에 대해서는 이제 뭐 크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대충 이제 그 뉴스나 그런 다른 매체를 통해서 이제 들으신 경우도 되게 많으시겠지만 대부분 제가 좀 경험한 내용이나 그리고 이제 좀 국가 교과서에 실린 내용 그리고 지금 현재 북한에서 청소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내용에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제 다음 달이 되면 4월 1일이죠. 4월 1일에 북한의 이제 학생들이 또 다시 새로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고 또 다른 학년에 올라가게 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북한 한국과 달리 또 이제 4월달에 개학을 하게 되는데 이처럼 뭐 그런 개학 시기나 교육 기간도 조금씩 다릅니다. 북한은 원래 이제 75년도부터 이제 11년쯤 의무 교육을 이제 주장을 해오면서 유치원 1년, 소학교 4년, 그리고 중고등중학교라고 해서 함께 묶어서 6년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2012년도 김정은이 이제 집권 이후에 좀 바뀌었는데 11년제에서 12년제로 바뀌었는데 어떻게 보면 유치원 1년, 그리고 소학교 5년, 그리고 이제 초급 중학교, 고급 중학교 나눠서 3년, 3년씩 이렇게 나눠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어떻게 보면 바뀐 거는 초급 중학교와 고급 중학교를 나눴다는 얘기고, 그리고 소학교를 5년 4년에서 1년 더 추가해서 5년으로 좀 더 누른 점이 좀 다른, 좀 바뀐 점이 이제 어떻게 보면 북한의 교육 과정은 대부분 이제 우리가 용어도 참 이제 애매한데 남북한이라고 이제 하기도 좀 애매하고 이제 그런데 저는 그냥 편히 북한 남한으로 하겠습니다. 북한 교육 과정 일단 자체가 남한에 비슷합니다. 뭐 이제 영어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고 이제 국어도 하고 뭐 음악도 체육도 하는데 남한에서 하지 않는 특수한 교육을 또 북한에서는 하죠. 어떻게 보면 김일성, 김정일, 김정수 이제 김정수는 좀 생소하실 건데요. 김일성의 첫째 부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49년도에 죽게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김정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제 뭐 이제 교과 과목을 따로 내서 이제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그 교육의 요소마다의 김정은에 대해서 뭐 찬양이라든가 그런 거 관련돼서 이제 교육 과목에서 요소마다 이제 학생들에게 세뇌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뭐 이뿐만 아니라 이제 뭐 음악 노래 같은 것도 만들어서 이제 하는 것도 있고 이제 그렇긴 합니다. 근데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북한에서 지금 바뀐 체제로 가면 고급 중학교 한 2학년까지 다 해가지고 탈북을 해서 지금 왔는데 이제 2006년도에 왔습니다. 2007년도에 대구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다시 다녔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을 해서 고등학교 3년을 나왔는데 참 어떻게 보면 처음에 들어서 좀 많이 놀란 것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따라가기 어느 정도 어려웠던 부분도 있긴 한데 근데 남한의 학생들은 보통 대부분 교육 목표가 좋은 성적을 받아서 이제 대학이 들어가는 것이 제가 첫 번째 목표라고 보면 북한은 좀 다릅니다. 이제 물론 북한 같은 경우에는 대학을 가는 학생들도 있습니다만은 전체 학생 중에 5에서 10%도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북한 정권은 어떻게 보면 학생들을 키워서 이제 뭐 나라에 이바지한다던가 뭐 도움이 되는 그런 학생들을 키우는 게 아니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게 충성을 시키려고 교육을 하는 거죠.
이제 그게 가장 교육 목표에서는 가장 다르죠. 이제 우리는 개인 개인을 위해서 공부를 하지만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위해서 공부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교육 내용 같은 경우는 좀 어떤지 좀 제대로 좀 파고들어 살펴볼 건데, 역사 교육은 더 말할 것도 없어서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가장 남아셔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과목 중에 세 개를 좀 짚어서 북한에서는 과연 이 과목들에서 어떻게 역사를 왜곡하고 어떻게 김일성, 김정일에 대해서 세대 교육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어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국어에 대해서 북한도 이제 뭐 마찬가지 아시다시피 한글로 되게 국어 시간에 교육을 하고 있긴 한데, 이 한글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는 평소 학교에 배웠던 거 역사를 쭉 배우다 보면 한글을 세종대왕께서 창제를 하시고 이제 발전시켜 왔다라고 이제 우리는 알고 있는데, 북한은 좀 다르게 알고 있습니다. 북한은 한글을 그때 당시에 인민들이 만들었고,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봉건 사회를 타파하기 위해서 한글을 만들어서 써왔고, 그것을 김일성이 다시 제대로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발전시켜서 지금까지 우리가 한글을 써온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참 명백한 역사 왜곡 중에 지금 대표적인 한 가지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북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거를 당연히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 진실을 알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이죠. 아시는 것처럼 북한 자체가 그런 것들을 외부 이런 정보들이나 진실들을 들어주지 못하게 이제 막고 있기 때문에 북한 학생들이 이거 진실을 알 수가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북한은 또 한글을 이용해서 김일성, 김정일 우상화 교육을 이제 열심히 진행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는 이제 한글을 처음 배운 학생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태어나서부터 이제 그 한글을 통해서 세뇌 교육을 시킨다고 보면 됩니다. 이제 그 학교에서 이제 초학교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초등학교에서 지금은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좀 학교 가기 전에 이제 한글을 다 떼고 가는 친구들이 있고 이제 하는데, 북한도 이제 지금도 이제 북한은 어린이들이 소학교에 들어가서 입학을 해서 초등학교 입학을 해서 이제 한글을 배우기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한글을 배우는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자음과 모음을 가르치면서 그 안에 이제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우상화 교육과 세뇌 교육과 이제 반미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고, 어떻게 보면 참 체계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학생들에게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죠. 북한은 소학교 1학년 보고교과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경향수련 김일성 대원수님께서 신호탄을 쏘시었습니다. 땅땅땅 뚜룩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금 쌍디귿에 관련된 챕터에 이런 내용입니다. 쌍디귿을 가리키면서 경향은 김일성 왜 나온 거예요? 이런 식인 거죠. 김일성 대원수님이 이게 어떻게 보면 보천보 전투에 관련된 내용인데, 그러면서 이제 세뇌 교육을 하고 우상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2013년도 이제 어떻게 교육 체제가 바뀌고 나서 이제 또 그런데, 과거에는 김일성이었지만 이제는 김정은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1학년 교과서 첫 번째 문제, 경향은 김정은 원수님 고맙습니다라고 새로운 문구가 추가됐습니다. 그 전에는 김일성, 김정일 원수님 고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김정은이 더 추가된 거죠. 이뿐만 아니라 이제 유치원에서부터 이제 한글 배우기 전에부터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거를 이제 김일성에 대한 고마움, 김정일에 대한 고마움, 그런 것을 이제 표현하면서 우상화 교육을 시키는데, 교과서뿐만 아니라 학교 정문 들어가기 전부터 학교 정문 위에 이제 그런 김일성, 김정일 고맙습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던가, 교실 안에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그런 우상화 교육 그런 글들이 이제 즐비하게 있고 이제 있다 보니까, 당연히 학생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세뇌 교육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뿐만 아니라 이제 반미 교육에서도 북한에서 교육을 하긴 하는데, 이제 여기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1학년 교과서 내용인데, 꼬막 땅콩 나간다, 우리 땅콩 나간다. 미국 놈들 쳐보시면 꼬막 땅콩 나간다, 이런 내용인데, 이것 또한 이제 그 한글에 관련돼서 배워주는 내용의 반미 교육을 이제 시키는 거죠. 어린이들이 장난을 그리는 표현을 하면서 아마 이게 제가 보니까 이 뒤에 자료에 그 관련된 내용이 있던데, 그 보시면 될 것 같고, 있습니다. 내용이 있고, 이런 그 안에서도 이제 반미 교육을 김일성에 대한 사상 교육, 우상화 교육을 시키는 동시에 반미 교육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국어 교과서에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수학 교과서에도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이제 북한의 수학 교과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수학 교과서 응용 같은 거를 하면 철수와 영의가 많이 등장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일상적으로 우리가 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그런 것들을 좀 예를 들어서 수학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나눗셈에 관련된 문제에서도 이제 사회주의 쪽에서 소년단원들이 날강도 미진통들을 쪽 7톤을 땅크 비행기를 함선, 그리고 이민군대 아저씨들이 보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45톤 120kg 모아서 보냈는데, 몇 대의 차에 나눠서 갈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수학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한 문제가 이런 게 아니라 수학 교과서 전체가 거의 이제 대부분 이런 내용이고, 그리고 이런 내용이 아니면 김일성, 김정일 관련해서 이제 있는 거고, 또 최근에 나온 글인데, 이건 김정은에서 보는 수학 교과서도 바뀐 수학 교과서를 제가 살펴보니까 김정은에 관해서도 있더라고요. 이제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사랑 속에 훈령이 꾸려진 공원에서 아이들이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있는데, 몇 명은 집에 가고 아직 몇 명이 남아있다. 처음에 몇 명이 탔느냐, 이런 식의 김정은까지 이제 교육을 시킵니다. 이게 참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 교육 안에서 그냥 삶 안에서 이제 모두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사상 교육을 받고 우상화 교육을 받고 있고, 이제 반미 교육, 그 역사 교육, 이런 것들을 항상 노출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세뇌교육이 구성을 해서 우리가 좀 이런 것들을 좀 깊이 생각해봐야 될 게, 세뇌교육 과연 설마라고 할 수 있지만 어릴 때부터 그렇게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노출시키고 이런 것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면 사람 누구나 세뇌교육을 당할 수 있고, 저도 세뇌교육을 당했다가 이제 그것을 나온 그런 케이스가 하나긴 한데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수학 교과서뿐만 아니라 영어 교과서에 있습니다. 영어 교과서 이제 같은 경우는 소통 응용을 해서 이제 영어를 배워주는데, 영어를 의사소통하고 영어를 이제 다른 사람과 이제 뭔가를 필요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도 김일성, 김정일, 김실과의 우상화 주체 사상에 대해서, 그리고 반미에 관해서도 내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과서 자체가 문장과 오의 수준은 그냥 좀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비슷한 내용인데, 내용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이제 그 문장을 만드는 그런 거에서는 또 이제 주체 사상의 우월성이라든가 김일성의 승대 사상이라든가 이런 게 있고, 이게 담배주의 실력을 1990년대 발행된 북한 교과서에 보면 13개 과 중에 1학년 교과서, 영어 교과서 13과 중에 생활 용어가 1개과를 포함해서 4개의 과만 순수 영어로 돼 있고, 나머지 9개는 대부분 정치사상이나 김일성 우상화 그런 것들로 이제 가득 차 있는 거죠. 이제 그 김일성의 이제 단편적인 신뢰가, 우상화 신뢰가 교과서, 영어 교과서를 딱 펼치게 되면 첫 번째 사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김일성 수령,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 영원히 우리랑 함께 계신다. 영조자 김정일 원수님은 김정일 원수님 감사합니다. 최근에 또 바뀐 교과서에도
김정은 장군님의 참된 아들, 딸 계좌라고 이제 또 추가가 됐는데 이런 식입니다. 이제 교육 자체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장문을 만드는데 남한에 대한 비방이라던가 그리고 반미교육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국어, 수학, 영어는 이 정도인데 이제 그 위에 이제 북한에서 저희가 배우지 않는 북한에서만 배우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숙에 관한 그런 교육은 더 강합니다, 진짜. 보면 이제 북한 학생들 어려서부터 이제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부터 이제 혁명 역사를 배우게 됩니다. 김일성이 혁명 역사. 그러니까 어린 시절 이게 역사라고 이제 처음에는 하는데,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숙 어린 시절 역사를 배우면서 이제 그거 이제 우상화 교육이 시작되는 거죠. 먼저 이제 김일성의 혁명 역사 가공에는 어떤 내용이 좀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북한에서 김일성 역사 교과서는 어떻게 보면 곧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김일성은 곧 신리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과서는 어떻게 보면 나라의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저뿐만 아니라 지금 북한에서도 이제 김일성에 대한 우상한 교육을 받고 자란 학생들도 이제 대부분 이제 탈북민도 있겠습니다만 있는데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제 배운 중에 가장 특징적으로 지금도 생각나는 게 배영의 철길이라는 사건입니다. 이 배영의 철길 자체가 이제 김일성이 12살 때 1923년에 중국에 이제 어떻게 보면 역사가 이제 김일성이 부모를 따라 중국에 가서 살다가 아버지의 권유로 인해서 뭔가 앞으로 강복을 지키려면 조국을 알아야 된다라는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사상을 펼쳐서 12살짜리 애를 혼자 중국에서부터 평양으로 내보내요. 이게 거의 한 400km 정도 되는 건데 거의 14일 안에 12살짜리가 14일 안에 400km를 걸어서 평양으로 가면 지금도 이걸 따라 배우기 위해서 많은 학생들이 갔던 길을 물론 중국에서도 시작하지 않습니다만 북한에서 시작 전부터 계속해서 따라서 그 길을 가고 있고 이제 배영의 철길이라는 그 길을 가고 있고 현장 답사를 하면서 그때 김일성이 어린 뜻을 새긴다고 하면서 이제 아직도 어린 학생들뿐만 아니라 대학생들에게까지 이제 그걸 강요하고 있는 그런 현실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뿐만 아니라 이제 김일성이 어린 시절부터 이제 예를 들어서 3.1운동 같은 경우에는 그 3.1운동을 유한선이나 이런 13인에 의해서 이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김일성의 할아버지가 이제 3.1운동에 앞장에 나서서 만세운동을 하면서 8살 그때 김일성 8살이었다라고 하는데 8살 어린 나이 할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그 현장에서 만세를 외쳤다라고 이제 그런 식의 내용도 이제 학생들이 가르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후에 김일성이 항일 빨치산 운동을 했다고 하는데 이 안에서도 이제 거의 역사의 왜곡은 물론 참 전설 같은 얘기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예를 들었었는데 이제 김일성이 역사 교과서 김일성 역사 교과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김일성이 항일무장 투쟁을 하다가 일제놈들하고 이제 전투를 하게 됐는데 전투를 하는 과정에서 뭔가 이제 너무 치열하게 싸우다 보니까 이제 탄약도 떨어지고 수류탄도 떨어지고 이제 당장 포위돼서 이제 잡혀갈 그런 위기에 있었는데 김일성은 저 위에서 바위 위에서 이제 다 웅장하게 뭔가 신도포를 안에서 딱 서 있고 이제 병사 같은 대원들은 그렇게 떨어지자 이제 다들 김일성만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갑자기 김일성이 품속에서 하얀 종이를 하나 꺼내더니 그 위에 연필로 말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뭔가 그리기 시작하는데 이제 날개 달린 말을 종이 위에 그리기 시작하는 거 했었고 그 말을 딱 그리고 나서 종이를 한번 흔들니까 종이에 있던 날개 달린 말들이 막 튀어나와서 김일성과 대원들을 태우고 날아서 어디론가 갔다. 그러면서 일제놈들의 포위망을 뚫었다.
저 같은, 네. 근데 정말로 저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지금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는 이게 사실인 줄 알았습니다. 아, 이렇게 위대하구나. 우리 김일성 원수 이렇게 위대하다. 마찬가지로 이게 보통 이게 여기 있으면 같은 맥락인데, 이제 김일성이 다 떨어지다 보니까 옆에 주변에 이제 소나무 밭에서 전투를 했는데, 주변에 솔방울이 많아가지고, 김일성이 솔방울 주워서 일본 놈들을 향해서 던지니까 솔방울이 날아가서 수리탄이 돼서 날아가서 일본 놈들을 전멸시켰다.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진짜 전설 같은 얘기들을 학생들에게 세대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진짜 이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도 그렇고 다른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맞습니다. 다 믿고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이라고 믿고 공부하고 있고 이렇게 위대한 사람을 우리가 영원히 다투어 붙여야 되고 아시는 것처럼 죽은 시신도 우리가 영원히 함께 옆에 있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옆에서 보셔야 되고 김일성뿐만 아니라 김정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정일도 보셨던 것처럼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김정일은 일단 생년월일 태어난 것부터 이제 다 조작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김정일 같은 경우는 41년도 지금 제가 잘못 썼습니다만 41년도에 이제 러시아에서 태어났는데 김일성의 12년도를 그 연도를 맞추기 위해서 42년이라고 연도를 붙이고 그리고 백두산이 아니라 러시아에 태어났는데 러시아가 아니라 백두밀령에서 태어났다라고 하고 그 백두밀령에서 김정일이가 태어날 때 뭔가 하늘에서 16명의 신선들이 내려와서 김정일에 태어난 집 반명으로 큰 절을 이루고 갔다는 등 이렇게 뭔가 그날 아무튼 정말 이 말 환상 속에서 나올 그런 날이면 그 2월 김정일의 생일이 2월 16일이었는데 16일 아까 신선도 내려오고 막 저기 그쪽 뒷산에 쌍무지기가 피고 아무튼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것들을 교과서에다 넣어서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죠.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김정일이 똑똑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하는 일화가 있는데 김정일이가 이제 학교 때 더세페쌤을 공부하면서 학교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아마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1 더하기 1은 2라고 이제 가르치는데 보통 이제 근데 김일성이 갑자기 김정일이 갑자기 손들더니 1 더하기 1은 2도 되지만 더 큰 1이 될 수 있다고 이제 그거를 주장했다고 되게 뭔가 천재성에 대해서 이제 그걸 예를 들면서 이제 그걸 좀 가르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 밖에 이제 김일성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정수, 김일성 첫째분에 대해서 이제 역사 교육도 진행하지만 김일성과 김정일에 비해서는 많은 이제 비중이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고 또 과목 자체가 내용 자체가 이제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넘어가고 북한에서 진행되는 이제 반미 교육이라던가 남한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교육하고 있는지 좀 간단히 살펴볼까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북한은 한국에 대해 남한에 대해서 썩어빠진 자본주의 세상이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시작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한에는 미국 미제국주의자들이 남한을 감정하고 있어서 뭔가 이제 전쟁 때 이제 들어왔다가 감정 그거를 안 나가고 아직까지 남아서 각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거죠. 예전에 효순이 그 사건 관련해서 이제 또 이제 가르치면서 이제 땡땡으로 따라 죽였다라고 거의 이렇게 가르치는 식으로 이렇게 막 사람들 무자비하게 저기 해도 얘기를 못한다. 이제 왜 감정을 하고 있으니까 라고 이제 가르치면서 이제 남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끝마무리는 그러면 우리가 하루빨리 사회주의 통일을 일으켜서 남조선에 있는 동포들을 구원을 해서 이제 그 미국 미제국주의자들로부터 구원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가르치는 그런 시점이 그런 실정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 북한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 두 번째 장에도 이제 첫 번째 장은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그 이상한 교육을 하고 두 번째 장은 이제
그 남한에 대한 그리고 반미교육에 대한 이런 걸 하는데 누구나 다 배우는 우리나라라는 글을 띄워놓고 사진은 하나는 그 학교 북한에 있는 초등학생들이 막 행복한 표정으로 이제 누구는 학교 입학하는 표정, 입학하는 장면의 사진을 놓고 한쪽에는 그 한 아이가 깡통을 차고 이제 그 목에 깡통을 차고 거리를 헤맨 나만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면서 깡통을 차고 거리를 학교를 못 가고 이제 국어를 하러 다닌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런 거죠. 이제 그러면서 공부를 하고 싶어요라는 제목이 이제 있는데 남조선에서 있은 일입니다. 하면서 남조선에서 이제 그 월사금을 학교를 내지 못해서 학교에 왔다가도 쫓겨나는 다들 이제 그 쫓겨나는 그런 신세가 된다. 근데 우리는 위대한 연도자 김정일 대원수님과 김정일 원수님의 큰 은혜로 인해서 누구나 돈도 내지 않고 학교를 다닐 수 있다. 나는 이제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 정반대에 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저도 아직도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건데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건데 띠띠빵빵 내 동생이라는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국어교과서 1학년 국어에서 맨 뒷장이 거의 뒷장에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면 띠띠빵빵 내 동생 신바람 나서 승리호 자동차 몰고 가지요. 무엇을 실었느냐 물어봤더니 경양 대원심의 높은 뜻 어린 곱고 고운 비단에다가 흰살이 되어 어디를 가느냐 물어봤더니 미국 놈들 때문에 헐벗고 굶주리는 남조선 동무들에게 실어간대요.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거의 이제 바뀌었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 어렸을 때 정말로 헐벗고 굶주린 줄 알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때 저희 도서관 같은 데 좀 가면 저희 같은 어릴 때 만화책 같은 거 보지 않습니까? 만화책 거의 이제 대부분 거기도 이제 김일성에 대한 그런 우상화, 신격화 이런 내용들과 또 반대로 남한에 대한 또 잘못된 악선전 같은 그런 내용도 담아 있는데 제가 되게 좀 놀랐던 거는 그냥 북한에 그런 제목이 하여튼 경우는 개보다 못한 세상이라고 해서 개가 누굴 불러서 이제 재판을 하게 됐는데 이제 그쪽에 개를 가진 이쪽은 되게 돈이 많고 물린 사람은 돈이 없어서 재판에서 돈 있는 개가 승리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되게 놀랐던 거는 이제 북한에서 교육하고는 남한에는 동물병원도 있다. 설마 저는 솔직히 설마 하고 했었는데 제가 이제 와서 이제 보니까 진짜 동물병원은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어떤 식이냐면 우리는 동물병원을 왜 세우냐? 동물에 대한 그런 거 있잖아. 생명 존중 이런 거를 위해서 이제 동물병원도 이제 있고 그런 수의사도 있고 이제 동물사도 있는데 북한에는 그런 게 없어요. 일단 그러니까 본인들은 뭔가 되게 인간 중심 사회라고 이제 하고 있지만 실제로 아시는 것처럼 인간 중심이 아닌 김일성, 김정일 중심 그런 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과거의 얘기가 아니죠. 현재도 북한에서 이런 교육이 진행되고 있고 실제로 북한 학생들이 아직도 이런 교육을 받고 있고 세대 교육을 통해서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을 찬양하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분단 이제 70년이 지났는데도 지나면 많이 달라졌는데 김정일 같은 경우는 독재를 시작하기 위해서 이제 먼저 교육부터 싹 다 바꿔서 해방이 위해 교육부터 바꿔서 철저한 독재의 자주중심의 교육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북한에서 와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북한은 왜 반란이나 이런 정변 같은 게 안 일어나느냐, 왜 그런 게 있으면 좀 일어날 것도 하지 않느냐라고 묻는데 그때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감시책이나 다른 요소도 있지만 북한 가장 중요한 건 세뇌 교육이다.
예, 김일성, 김정일에 대해서 그걸 할 수 없게끔 어릴 때부터 세대 교육을 하기 때문에 할 엄두도 안 낸 거냐, 할 적어도 안 된다. 물론 아예 없었던 건 아니고 반란이나 이제 쿠데타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거 자체를 이제 뭐그 감시 체계를 통해서 이제 기존에 적발해서 이제 맡게 됐는데, 근데 그것보다도 이제 저는 이제 그 가장 그 정면에 이런 거 안 해놓은 세뇌교를 했는데요. 참 우리가 앞으로 통일을 해야 될 대상이고 함께 살아야 될 대상이긴 한데 좀 어떻게 보면 이런 내용만 들으면 참 절망적이지 않을 수가 없죠. 근데 저는 좀 희망, 그 안에서 희망을 좀 이제 보는 게 북한 청년들도 이제 저와 같이 북한에서 교육받은 청년들, 교육받고 현재 북한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 변화나 외부 사회에서 들어가는 언론 매체나 그런 미디어 매체 그런 걸 통해서 그 청년들이 조금씩 생각의 변화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저도 이전에 마찬가지로 제가 중요한 것 같아요. 2006년에 왔는데요. 2000년도 초반부터 1990년대 초반부터 북한의 이런 그 남한 영화나 드라마 그리고 해외 영화 같은 것들 막 물밀듯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봤었고, 근데 처음에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정말 충격 먹었습니다. 저한테. 왜냐면 제가 배웠던 남한, 아까 들으셨던 것처럼 띠띠빵빵 내 동생, 정말 헐벗고 굶주리는 남한 주민들이 일 거라고 저는 그때까지 17살, 14살, 15살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영상 매체에 나오는 남한은 정말 또 다른 세계. 이게 처음에는 이게 거부를 했어요. 제가 스스로 거부를 했던 거죠. 이게 그 유언비어이고 되게 공정을 하면서 실제로 그걸 가르쳐요. 북한에서. 그 뭔가 남한에 가게 되면 안기부에 끌려가서 뭐 피를 벗게 되고 뭐 내장을 다 벗게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그러다 보니까 잘못이라고 이제 저는 처음에 느꼈는데 조금씩 보다 보니까 이게 진실이구나라는 걸 이제 그때 깨닫게 된 거죠. 그때 그렇듯이 지금 많은 청년들이 지금 많이 바뀌고 저는 그래서 조금 더 희망을 갖고 북한에서 교육하는 남한이 한 대한민국이 아닌 그 정말 실제로 대한민국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왜곡이 아닌 제대로 된 역사를 그런 역사 같은 것들을 좀 담아서 북한 친구들에게 보내주면 그 친구들이 좀 더 제대로 알고 비교할 대상이 생기고 그리고 그런 역사 왜곡에 대해서 좀 많이 바뀌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발제를 마치도록 생각해요. 제가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자리가 저는 많이 참석을 한 적이 별로 없어서 중간에 인서술을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이번 시간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북한 교육을 좀 해서 이해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고맙습니다.